시계치료하는 외과의사 성지현입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몰아보기로만 저희들 계속 만났는데 어째 보면은 시즌2 우리가 시작한다고 볼까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제가 뭘 좀 알려드리려면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식재료들을 사용하잖아요. 그 중에 단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기름, 오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시작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바로 오일 중에 오일, 올리브 오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올리브 오일은 원래 지중해 식단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 있는 인근의 나라들이 이 올리브 열매가 많이 열리니까 옛날부터 이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오일을 많이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중해 식단에서도 정말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올리브를 치고 있는데, 이 올리브 오일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에 우리 몸에 좋은 걸까?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포화 지방은 뭐냐면은 이렇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 포화지방은 일자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상온에서 고체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형태로 있다 보니까 조리를 한다든지 식품에 첨가한다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 중에 이 올리브 오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올리브 오일 성분 중에 70% 정도가 올레산, 즉 올레인산이라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올레산은 원래 라틴어의 올레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올레움이란 게 그냥 기름이란 뜻이에요. 즉 기름을 지칭하는 총칭을 올레산이라고 봐도 돼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몸의 지방세포의 40% 이상, 많게는 48%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올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제일 많은 지방이죠. 정말 재미있는 거는 올리브 오일에 70%가 들어있지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소고기 있잖아요. 소고기에 마블링이 많을수록 되게 맛있는 고기가 되는데, 이 마블링의 50% 이상이 바로 올레산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소고기는 거의 포화지방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올레인산인 불포화지방산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한우가 이 수입소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개도 이 올레산이 더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레산에 대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자면요, 이 좀비 개미 실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개미가 죽어버리면 하루 이틀을 지난 다음에 한 3일 정도가 되면 몸에서 이 올레산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러면 개미들은 이 올레산을 맡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다른 개미들이 이 개미가 죽었구나 생각하고 무덤으로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살아있는 개미한테다가 이 올레산을 발라줬더니 다른 개미들이 이 개미를 무덤에 갖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레산이라는 것이 생명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올레산을 실험한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충 실험이라는 거 있는데요. 꼬마 선충이 한 3주 정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수 실험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생물이긴 해요. 이 선충 실험에서 올레산을 첨가해 줬더니 생존 기간이 길어졌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 삶을 또 장수하는데 올레산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실험이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 몸에서도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올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올레산은 필수 지방산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지방산입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포화지방인 스테아르산에서 이것이 하나가 꺾이게 되면 바로 올레산이 되기 때문에 실은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지방 분해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해보면 많은 분들이 올레산이 부족해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올리브 오일 등을 통해서 올레산을 첨가해 주는 것은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올리브 오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올레오칸탄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올레오칸탈,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어쨌든 그냥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폴리페놀 성분들, 항산화 물질들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올리브 오일을 먹을 때 약간 자극적인 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좋은 올리브 오일일수록 그런 맛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올리브 오일을 되게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일을 먹었을 때 목이 캑해요, 뭐 매콤해요, 이래서 오일이 나는 이런 오일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 이 항산화 물질이 바로 그 매콤한 맛을 내는 주 성분이라고 해요. 이 올레오칸탈은 우리가 아는 진통 소염제 있죠. 이부브로펜하고 거의 비슷한 성분이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바로 이 이부브로펜을 먹으면 목에서 약간 매콤한 맛을 느껴진다고 해요. 물론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절염, 이 염증이 많은 게 바로 관절염이잖아요. 여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요. 알츠하이머병, 이 뇌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질환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올레오칸탈은 염증 제거 능력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쥐에다가 인위적으로 암세포를 넣어놓은 다음에 이 세포 자멸사를 유도할 때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데 이 올레오칸탄을 첨가하니까 빠르게는 1시간 또는 30분 이내에도 이 암세포가 세포 자멸사를 일으킨다고 해요. 물론 이게 실험실 논문이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염증 작용과 항암 작용에도 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올레오칸탈이 이 올리브유에는 충분히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실험실에서나 아니면 또는 이론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먹는 식습관 또는 환경 이런 것들로 함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만 정말 잘 먹는다고 모든 질병이 좋아진다거나 암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바른 식생활에 좋은 기름을 같이 사용할 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저탄고지에서 사용하는 또는 지중해 식단에서 사용하는 올리브 오일은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오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